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86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홍성사에서 나온 윤동진 번역의 장루이 바로의 자서전 인생유전의 내용 중 1968년 5월 집단 실현과 개인 실현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의 내용의 뒷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들어서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 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글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의의 때문에 이 내용을 동학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루이 바로의 이 글의 내용에서는 프랑스의 68혁명의 명과 암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 장루이 바로가 관련 맺었던 유럽 연극의 여러 가지 현상들, 연극의 지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흥미롭게 논의할 측면들이 있겠으나 이번 회에 소개되는 본문의 분량이 많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드리도록 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의상 창고에 구멍이 뚫렸다. 사람들이 천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마음껏 파괴했다. 그것은 순수한 문화예술 파괴 행위였다. 우리는 40m 두께의 의상 범벅 위를 걸었다. 프랑스 극장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극단의 의상도 있었다. 우리가 19작품의 기재를 국가에 무료로 내놓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요컨대 20년 동안 이 작업이 더럽혀지고 쑥밭이 되어 전멸된 것이다. 나는 기절했다. 이번에는 오해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수없이 되뇌었다. 괜히, 왜, 쓸데없이, 필요도 없으면서 엉망진창을 만들다니. 순전히 증오 때문이지.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것이다. 조롱당한 직업. 이 흉측하게 표현되는 증오가 그 무엇보다도 내게 큰 타격을 주었다. 생존 본능에서일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일까, 나는 나의 라블레의 제4판에 달려들었다. 5월 30일, 나는 제2부 뒤에 재미삼아 끝이라는 글자를 쓰고 날짜를 써넣었다. 그날 드골이 갑자기 사라졌다. 하루 종일 아무도 그가 어디에 갔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났다. 오데옹 내부는 체계적으로 계속 썩어가고 있었다. 회계과가 미슐레 호텔 53호실로 피신했다. 그래서 나는 배우들의 급료를 지불할 수 있었다. 행정당국과 나와의 이상한 관계로 미루어 어떤 훈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상 나는 더 이상 어찌 돌아가는지 경과를 모르고 있었다. 나시온 극장 안에 연구소를 세워서 피터 브룩에게 위임했었다. 우리는 이 아틀리에를 런던으로 옮겨서 라운드하우스, 그곳은 히피족들 집회가 열렸던 곳이다. 라운드하우스라는 엉뚱하고도 희한한 곳에서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에서 파업자는 900만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거리를 두면서 여론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워낙 도박을 잘해 학생 봉기는 교묘하게도 노동조합의 요구 관철운동으로 왜곡되었다. 오데옹에서는 여전히 발언들이 난무했다. 학생들은 점점 줄어갔다. 선동자들과 온갖 깡패들이 늘어갔다. 파스칼의 이런 구절이 떠오른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에 관한 글을 쓴 것은 정신병원을 정리하기 위한 것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오데옹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유감스러웠던 게이 로사크가의 밤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을 못 움직이게 되자 5월 15일 개한테 뼈다귀를 던져주듯 시위대에게 오데옹을 점거하도록 양보했던 것이다. 오데옹은 이를테면 종기가 자리 잡는 곳이 되었다. 그 결과 아카데미,
상원, 루브르, 방송국이 화를 면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재 오대웅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떠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기술자들이 물었다. 집에서들 쉬시오. 썩게 방치해 두는 것이다. 그것도 아마 한 방법일 것이다. 혼잡과 약탈과 불결에 완전히 구역질이 나서 나는 레스티프 드라브르톤의 파리의 밤들에 몰두하고 미슐레의 도움으로 라블레로 피신했다. 드골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다. 그것은 완전히 프랑스와 1세 하의 경문 사건을 연상시켰다. 왕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접하자 휴머니스트들을 버리고 이교도를 화형시키고 로마와 샤를르 5세와 타협했던 것이다. 드골은 바로 그런 일을 하러 라인강 너머로 갔을 것이고 그의 그런 점이 말로로서는 거북했을 것이다. 어쨌든 내 해석은 그렇다. 그렇지만 나는 정치와 부패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6월 14일 설모를 쓴 공화국 보안단이 오대웅을 포위해서 해방시켰다. 카탄게들이 처음 침투에 들어갔던 소르본네에서 쫓겨나자 그 극장의 다락에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경찰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나가보니까 작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시경국장, 이 사건에서 그는 대단히 너그럽게 처신했던 것 같다. 시경국장과 문화성의 두 대표,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문화성의 두 대표 감시하에 간단한 의식이 있은 후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 일은 내게 19세기의 낡은 판화들을 생각나게 했다. 부상자들, 꼬작 칼 자세의 수비대가 질비하게 깔린 길 한복판에 프로코트와 실크의 차림의 신사분들이 있고 안쪽으로 파리의 지붕 위에 약간의 구름이 있는 가바른이나 도미니의 판화 말이다. 경비대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질서는 임무를 완성한 데 만족하고 물러갔다. 회색 질서였다. 나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나의 극장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비어버린 장소의 불결과 증오와 오물창고, 이 더럽혀진 오대웅의 광경에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곳에서의 모든 생활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 말고도 다른 이상한 냄새를 발산했다. 일종의 회색가루. 쓰디쓴 입맛으로 그 혀와 점막은 이빨만큼 단단한 석회질이 되어버렸다. 객석과 무대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니 악취가 났다. 그것이 코를 찔렀다. 오대웅은 오랫동안 더럽혀졌다. 마음은 더욱더 비통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삶이 우글거렸다. 부조리가 분명하지만 삶이 있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9년 동안 일해왔던 이 낡은 오대웅은 지금 죽도록 고문당한 인간을 연상시켰다. 낮에 배우들과 기술자들이 돌아왔다. 일종의 거짓 기쁨이 감돌았다. 나는 허탈감에 빠졌다. 결론이 정해졌다. 일부는 해방감을 느끼고 다른 일부는 나를 흘겨보았다. 마이엔느와 마들레느만이 내 비통한 마음과 보조를 맞추었다.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 격동의 장소인 것이다. 일상생활이 예전처럼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점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있었습니다. 어조가 격앙되었다. 나는 외쳤다. 만일 보들레르가 장군처럼 냉정하다면 보들레르가 아니었을 것이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하겠다. 일기장의 6월 15일 토요일. 한 달 동안의 20년간 쌓아온 활동이 무너져버리고 19년 역사의 프랑스 극장이 제로가 되었다.
내 정열과 노력과 마들렌의 훌륭한 도움으로 꾸몄던 행복이 청산되었다. 치마기의 산서를 청산하듯. 누구에게 청산하는 것인가? 불의에게다.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한다. 사실 나는 프랑스와 비용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서실에 가서 라블레의 제1부를 교정했던 것이다. 나는 라블레를 대학생들과 직업배우들을 섞어서 소르본의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싶다. 나는 이제 학생들, 성실한 사람들에게만 헌신하고 싶다. 그들도 역시 분명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어찌됐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이다. 나는 말로가 결정적인 설명을 위해서라도 나를 만나주기를 바랐다. 침묵, 공허, 무가 계속될 것이다. 증오일까? 수치심일까? 이 두 낱말은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함께 붙어다니는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터널에 갇혀서 8월 말에나 빠져나오게 되었다. 2달 반의 수렁이었다. 이제 재전환이 문제였다. 그러나 연극인은 혼자가 아니다. 그는 한 인간 공동체의 책임자이다. 말로가 강요에 의해 해임을 당하게 되면 나는 내 동료들의 작업 현장을 빼앗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흘러가는 배우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 집에 매달려서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외부에 무조건 선동되지 않았던 예술가들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 책임도 아닌 사건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미드자이, 시모누 발레르 등 그랑발은 20년 이상 그들의 청춘을 여기에 바쳤다. 다른 사람들도 10년 이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 6월 18일. 놀랍게도 파괴가 계속되고 물건이 계속 없어졌다. 다음 시즌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았다. 9월 17일 성랑뚜안느의 유혹으로 개막, 앵화원과 교대 공연. 11월 중순 라블레 초연. 12월 게인스버그극, 그와는 런던에서 얘기된 바 있다. 피가로의 결혼. 1월 새 공연 비단구두의 제4일, 발레아르 군도의 바람 속에. 나는 극단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행정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축가들과 수리 견적을 뽑았다. 그러나 나는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꼈다. 일기장의 6월 23일. 내가 앞으로 쓸 작업과 장애라는 책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내겠다. 우리 극단은 암살되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국제적 존재로 발전한다는 것은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뿌려온 씨앗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6월 24일. 방랑하던 우리 극단의 활동에 감동되어 말로는 1959년에 프랑스 극장의 창설을 권유했다. 드골주의는 인본주의요 진보주의였다. 식민지 해방, 국영화, 여성투표, 자유프랑스의 드골주의였다. 9년 동안에 우리는 연극예술과 문학예술의 정글에서 징후가 배제된 일종의 보호지구를 창설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글로델, 쥬네, 베케트, 몰리에르, 이오네스코, 라신, 뒤러스, 나탈리 사로트 같은 집단과 블렘, 베자르, 브루세이에, 라벨리 같은 연극운동가들, 비에두, 쉐아데, 보티에 등 젊은 작가군들과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들과 살릴 수 있었다. 자유로운 일생, 아프리카 수렵대라도 조직할 수 있을 정도였다. 거기에 나시온 극장까지 첨가하자. 그곳에서는 가장 위대한 전통극들인 셰익스피어극, 극동의 노, 가부키, 가장 현대적인 실험극이 그해 내가 피터부르크와 창설한 국제연구소와 만났다. 젊은 밀렵꾼들이 와서 새총으로 겨누기만 해도 곧 인가받은 사냥꾼들이 나타났다. 보호구역의 종말, 다시 숲으로 돌아가자. 슬픈 일이다. 이번에는 내 나이가 58인데다가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제로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다.
6월 25일 장 리샤르와 제휴해서 연중 4개월 동안 그의 공마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 계획은 그의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6월 27일 오데옹 소극장의 동료들을 모아놓고 라블레를 낭독하다. 말로에게 보낼 편지의 초고를 썼다. 그러나 붙이지 않았다. 7월 1일 지난 5월 15일에 내가 프랑스 극장의 격동을 어렴풋이 느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 극장이 창설되었을 때는 어떤 정치성도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려면 극장 책임자의 정치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부득이 거절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내 환영이 바로는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프랑스 극장장이라는 인물인 바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7월 3일 방돔에 있는 장 리샤르 서커스단 방문. 7월 4일 파리로 돌아왔다. 여러 가지 책으로 출판사를 세우듯 창조의 집을 세우고 커다란 프로덕션 장소, 즉 스튜디오, 의상과 장치 아틀리에, TV와 영화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갖춰진 곳을 찾자. 7월 5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스스로 발루아가 빨레 로아야의 말로의 책상 위로 그에게 전하고 싶은 짤막한 편지를 가져갔다. 장관 각하, 저는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프랑스 극장과 그 극단, 극장장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왔던 관계가 유지되기를 열망합니다. 호의적인 대답에 기대를 걸며 장관 각하의 건투를 빕니다. 몇 년 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수위들이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어떤 수위는 장제이 시대부터 알고 있었다. 진실한 시선들이다. 15시 30분 나는 샤르트르 마당으로 나갔다. 앙드레 말로가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갔다. 장관님, 방금 장관님께 드릴 편지를 전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는 눈을 흘기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사라졌다. 이번에야말로 분명한 일이다. 신문을 통해서 해임시킨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상 끝나버린 것이다. 그러고도 2달가량 더 기다려야 하겠지. 침묵 속에서. 바로 그날 저녁 극좌파의 험악한 말투와 극우파의 잔인성과 부패 정치와 프랑스 극장의 역사와 사건들의 추이와 이런 경우에 자유인이 얼마나 궁지에 몰리는가 하는 점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생각들을 피하기 위해 천재적인 신파 배우 샤토브리앙의 글에서 마들렌느에게 썩 잘 어울릴 문장을 읽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아연실색하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 즈음 빌프랑슈 쉬를 쏜에서 꼬리치는 악마라는 필립 드 브로카의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일이었다. 신의 선물이었다. 나는 때때로 보졸레에 가서 그녀와 함께 2, 3일을 보내곤 했다. 7월 18일 나시온 극장의 국제연구센터를 위해 피터브룩이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는 런던 라운드 하우스를 잠깐 여행. 브라운 호텔 홀에서 친구인 선데이 타임즈의 뛰어난 비평가 홉슨을 접견했다. 그는 끌로델에 정통한 비범한 영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프랑스의 친구인 것이다. 그는 자기 신문사의 젊은 동료를 데리고 왔다. 우리는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홉스는 우리말을 잘 알았다. 반면에 그 청년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몇 분 후 그는 가버렸다. 홉스는 혼자 남아서 오랫동안 친구로서 잡담을 나누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피터브룩의 극단과 같이 활동하고 마임과 호흡의 실현을 보인 후 그의 2번째 공연에 참가했다. 런던은 활기에 넘친다. 젊은이의 봉기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만 여기에서는
권리보장보다는 훨씬 넓은 분위기에서 시위가 이루어졌다. 7월 20일 파리로 돌아옴. 말로는 내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지 않았다. 7월 말 마들렌느가 아직도 촬영 중인 보졸레로 가서 그녀를 만났다. 고독과 심사숙고의 휴양. 이 성찰의 해안은 내게 유익했다. 마들렌느는 촬영을 끝냈다. 우리는 트루빌 도빌로 가서 며칠 보내기로 결정했다. 나는 매일 바다나 수영장에서 2km 정도 수영하려고 노력했다. 수영과 걷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우리는 25일간 거기 있었다. 그날 드디어 극장 담당관 레종 씨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그는 5월 15일 우리가 대화를 개시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 8월 28일 5시 30분으로 약속이 정해졌다. 8월 27일 도빌의 카지노 극장에서 개최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강연 낭독회에 까레 신부와 함께 참가했다. 8월 28일 파리. 마들렌느도 나와 함께 왔다. 레종 씨는 단지 아래와 같은 편지만을 내놓았다. 근계 프랑스 극장의 새 규약이 공포되려는 이 즈음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 선언을 한 후이니 그 극장의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건 더 이상 계속해서 그 극장의 운영을 맡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검토를 연극 및 문화관 담당관에게 맡겼습니다. 서명을 바랍니다. 1968년 8월 27일 앙드레 말로. 유일하게 손으로 쓴 글자. 레종 씨는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했다. 그는 우리에게 썬데이 타임즈 기사를 보여주었다. 나의 친구 홉슨 씨와 잠시 같이 왔던 그 청년이 서명한 기사다. 그 기사는 완전히 왜곡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었다.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다. 7월 말일자 신문이었다. 그것은 틀린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핑계는 내겐 좀 야비하게 보였다. 말로는 지난 7월 5일 그가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런 편지를 내게 보냈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레종 씨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성실한 우정을 베풀어준 데 감사드리고 그곳을 떠났다. 공포와 굴종은 인간의 천성을 타락시킨다. 라블레. 이리하여 68년 5월 사건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종결되어진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슬프게 할 것은 혼란, 침묵, 회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멸이다. 1년 후 드골과 말로도 끝장이 났다. 우연의 장난일까? 아이스큘로스의 말대로 운명일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일 게다. 마리니 시대에서, 우리들의 순회 공연에서, 프랑스 극장 시대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22년이 무로 돌아갔다. 누구 때문에?